keramaian di internal hal seperti ini bukan sesuatu yang harusnya keluar kalau menurut saya. Saya agak aneh aja ketika di media aja. Yang sudah berakhir dan saya mengucapkan sekali lagi terima kasih. 인도네시아 축구계가 신태용 감독의 경질로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감독 교체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토론까지 이어지며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신 감독의 경질이 공식 발표된 이후 꺼림칙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에릭 토이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번 경질이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소들이 선수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 감독의 경질에 대해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의 장기적 목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마치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관계자들을 출연시킨 방송을 통해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나온 발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태용 감독은 유럽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은 과거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을 내쫓고 후임으로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트루시의 감독을 영입할 당시 했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베트남 축구협회는 유럽 방식을 채택해 월드컵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박항서 감독을 경질했지만 베트남 현지 팬들과 한국에서는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었죠. 결국 베트남은 트루시의 감독 부임 이후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으며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당시 베트남 축구협회보다 더 황당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에서 월드컵 3차 예선 같은 조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라며 사우디가 만치니 감독을 영입했듯 우리도 유럽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인도네시아가 언제부터 유럽 감독을 필요로 하는 팀이었는지 신태용 감독 덕분에 인도네시아 축구가 빠른 시간에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실력을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번 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바레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통안에 동점골을 내주고 2대2로 비길 때부터 신 감독과의 결별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전문 기자 해리스 파르데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가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는 신태용 감독 경질의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표팀 내부의 소통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이중 국적 선수들의 대거 합류가 신 감독 경질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정통 순혈파와 네덜란드 태생 귀화 선수들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협화음이 신태용 감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태용 감독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인도네시아 축구에 큰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간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며 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2020 미쓰비시컵 준우승,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진출, 그리고 U23 아시안컵 4강 진출 등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죠. 특히 U23 아시안컵 8강에서는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 한국을 꺾으며 한국의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시키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팬들은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와 오랫동안 함께할 것으로 기대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에릭 토이르 회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토이르 회장은 지난해 4월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그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추가 시간 논란이 있었던 지난 10월 바레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C조 경기가 끝난 뒤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전반 15분에 선제골을 내주고 전반 추가 시간에 라그나르 오란망원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 후반 29분 라파엘 스트라윅의 역전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동점골을 허용하며 통안의 무승부를 거뒀죠. 문제는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주심은 6분의 추가 시간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경기는 추가 시간 9분까지 이어졌고 인도네시아는 추가 시간 9분에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폭발했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토이르 회장은 이것이 축구다 라며 이상하리만치 말을 아꼈는데 이 바레인전 이후 신태용 감독과 결별할 때가 다가왔다고 판단했다는 게 파르데데의 견해였습니다. 바레인전 무승부와 이어진 중국전 패배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문제는 팀 내부에 있었습니다. 파르데데는 토이르 회장은 바레인과의 2대2 무승부 때부터 신태용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있었다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지난 10월부터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 감독과 결별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은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쓰비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은 경질을 위한 구실일 뿐 소통 문제가 컸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바레인전 이후 인도네시아 대표팀 라커룸 내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팀의 네덜란드 태생 귀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인도네시아 태생 선수들과의 문화적 차이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죠. 인도네시아 태생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감독의 지시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은 감독과 직접 대립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죠. 인도네시아는 최근 네덜란드 태생의 인도네시아 혈통 선수들에게 여권을 발급하며 이중 국적을 인정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표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새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발 라인업의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 또는 벨기에 출신으로 채워졌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팀의 조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가 다른 선수들을 대표팀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둔 선택이 화근이 됐죠. 선수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왔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토이르 회장은 신태용 감독 대신 네덜란드 출신의 파트리크 클루이베르트를 새 감독으로 선임하며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에게 더 적합한 지도자를 찾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클루이베르트는 월드클래스 공격수 출신으로서 선수 시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감독으로서의 경험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혈통의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력을 끌어올릴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월드컵 본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알려진 토이르 회장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신 감독이 희생양이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의 아들 신재원은 경질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겠다는 글을 남기며 인도네시아 축협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질 조치가 명백한 뒤통수라며 아버지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와 같은 반응은 신 감독의 가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언론들과 수많은 축구팬들은 신태용 감독의 경질에 대한 축협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신 감독의 업적을 되돌아보며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축협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주요 매체들은 다수의 축구팬들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신 감독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제야 인도네시아 축구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결말은 최악이다? 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태용 응원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도배하며 팬들의 지지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수들의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들은 하나같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의 경질을 아쉬워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경질된 감독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하는 것은 그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덜실이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축구계가 베트남과 같은 경쟁국들에게 우위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이미 신태용 감독의 몸값은 200만 달러에 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베트남의 BS 스포츠는 신태용 감독이 프리 에이전트로 나오면 동남아 축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박항서 감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으며 이후에도 한국인 감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향후 신태용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제시했던 조건의 2배 이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루이베르트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결국 다시 한국 감독을 찾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인도네시아가 이번 결정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인도네시아 축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